자, 이 강의는 양자역학의 파운데이션에 관한 강의가 되겠고요. 제가 한 1년 동안 그 액션 at a distance, 그러니까 그 원거리에서 어떻게 물리량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중력이라든지 전자기력이라든지, 자, 그 문제에 대한 저 강의를 한 1년간 했는데, 어,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제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액션 애더 디스턴스는 없다는 것이고, 모든 것은 로컬 액션으로, 그러니까 로컬리티 프린시플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자, 원래 계획은 양자역학에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했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양자역학에서의 로컬리티 문제는 사실은 양자역학의 파운데이션, 여러 가지 성질들, 우리가 그 일상적인 경험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성질들 다 엮여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웨이브 펑션 콜랩스라든가 뭐 인탱글먼트, 메저먼트 프로블럼, 뭐 들어본 분들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그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그 다루고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강의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상은 어느 정도 학부 물리학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요. 어, 그래야만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제 흡수하는데 그러니까 무리가 안 따를 것 같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진짜로 파운데이셔널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를 바로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뭐 제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고 뭐 이런 순서대로 할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우리가 양자역학을 처음 배울 때 접하는 그 첫인상은 이게 너무 많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썸션들, 어떤 공리들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observable은 뭐고, 왜 어떤 거는 평균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그 앙상블 에버리지는 뭐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진 않지만 가급적이면은 최소의 공리 또는 공리라고 말하기는 거창하고, 어떤 어썸션, 어떤 건 명확한 것이 있고 어떤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런 아주 단순한 그 팩트로부터 이 양자역학의 그 예를 들면 이제 클라인 고든 디락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를 하는 그런 접근법을 택했고요. 뭐 이게 새로운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여기서 이제 앵귤러 모멘텀의 세어리가 중요하니까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퀀텀 인터페런스 앤 컴플리멘터리티 상보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전자기학에서의 로컬리티 문제를 다루게 되는 아로논 폼 이펙트,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포텐셜이 뭐냐, 포텐셜이 그 물리적인 실체이냐 아니냐, 뭐 게이지 시메트리는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양자 장론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탱글먼트, 논로컬리티, 벨스 이니퀄리티 등등으로 대변되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 메저먼트 패러독스,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안에, 뭐 몇 달 안에 끝나진 않을 거고,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은 거의 확실할 것 같고요. 뭐 내용들은 하다가 조금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그 양자역학을 그 최소 숫자의 액션을 가지고 컨스트럭션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뭐 거창한 얘기 같지만은 그냥 하나의 관점이니까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첫 번째 제로스
제로스 0번째라고 합시다. 어떤 양자계의 상태는 벡터, 상태 벡터로 기술이 되면서, 그러니까 스테이트 벡터라는 것으로 기술을 하고요. 자, 이 스테이트 벡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벡터 스페이스,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 컴플렉스 넘버를 포함한 컴플렉스 펑션을 포함할 수 있는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에 놓여 있다. 하의, 내의 스테이트 벡터를 기술한다. 이게 첫 번째 공리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뭐 양자역학을 배운 사람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공리이겠지만, 뭐 이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를 뭐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뭐 표시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뭐 이거를 우리가 이 스테이트 벡터를 psi라고 하고, 이게 타임 디펜던스를 생각해서 psi t라고 씁시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여기 그 첫 번째 시작점은 이 psi의 타임 에볼루션이, 시간에 대한 진행이 psi가 유니터리 에볼루션을 한다는 거고. 야, 유니터리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니터리 그 트랜스폼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이 0초일 때랑 1초 사이의 관계가 유니터리 트랜스폼의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는 거죠. 임의의 시간에 대해서.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만족하는 성질은 결국은 어떤 두 개의 임의의 스테이트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두 개의 스테이트 벡터가 있는데, 얘가 그 하나는 psi라고 하고 하나는 phi라고 합시다. 자, 이 유니터리 에볼루션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시간에 대한 에볼루션이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 얘가 인베리언트, 얘가 인디펜던트 오브 타임. 자, 그런 그 조건을 만족을 하고요. 요 의미는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얘는 의미가 일종의 conservation of information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제로스 로 오브 피직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에 없다가 저절로 생기는 거는 없고, 있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없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뭐 제로스 로 오브 피직스라고 하는 표현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과도한 건지 적절한 건지는 뭐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어떤 여기에는 이제 실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그냥 추상적인 벡터, 그 물리적인 관측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체계가 될 텐데, 물론 체계가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 체계와 실제 관측과 우리 경험과 리얼리티와 피지컬 월드하고 연결시키는 상수가 하나 존재를 하고요. 그게 플랑크 상수입니다. 플랑크의 상수고, 얘는 값이 h 또는 h바 이렇게 쓰는데, h가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단위가 줄 곱하기 세컨드고, 얘가 하는 역할은 그 이 양자역학 체계와
프레임워크와 수학적인 체계하고 그 리얼 월드를 연결시키는 기본 상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 단위가 있으니까 줄하고 세컨드 단위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물리량의 단위죠. 뭐 왜 그런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기본 상수니까 왜 그런지 기본 상수가 왜 이런 값이냐 왜 있어야 되냐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죠. 물리학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새로운 액션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상대론을 배웠으면은 이 세상은 뭐 일반 상대론을 잊어먹고 생각을 하면 로렌츠 시메트리를 만족을 해야 되죠.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로렌츠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로렌츠 방정식이 예를 들어 어떤 텐서 이퀘이션이 있는데 뭐 벡터나 텐서 이퀘이션이 있는데 이 방정식이 로렌츠 트랜스폼을 해도 형태가 똑같이 만족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은 뭐 맥스웰 방정식이 있는데 맥스웰 방정식은 로렌츠 코베리언트하죠.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로렌츠 코베리언트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퀘이션이 로렌츠 코베리언트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새로운 액션이 아니죠. 여기서 새로운 액션이 아니고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다고요. 이것만 가지고 양자역학의 방정식을 컨스트럭션 할 거예요. 근데 방정식의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인터프리테이션 이슈는 이 스테이트 벡터 의미가 뭐냐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관측을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또 여기 측정을 하면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냐 이런 우리가 여기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있는데 얘는 일단 있자. 나중에 다르게 될 거예요. 어차피 중요한 퀀텀 파운데이션의 중요한 문제니까 일단 있자.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정식은 다 유도가 돼요. 이게 생각보다 놀라운 사실인데 왜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지 오히려 의심이 갈 정도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조각조각 난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이 세 가지 액션만 가지고 지금부터 양자역학을 컨스트럭션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제일 먼저 뭐였죠? 여기 스테이트 벡터는 일단 존재한다고 치고요.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치고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 상에 어떤 스테이트가 있다고 치고요. 얘가 타임 에볼루션, 유니터리 타임 에볼루션을 한다는 거. 자, 그 얘기를 좀 하겠죠. 자, 그러니까 psi t가 그러니까 시간이 0일 때에서 이 psi 제로라고 합시다. psi 제로라고 하고 at t equal 제로에서 얘가 이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이제 스테이트 벡터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 이런 임의의 힐버트 스페이스 상에서 얘가 어떤 상태의 존재를 하는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어떤 에볼루션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에볼루션 할 텐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에볼루션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에볼루션이 유니터리 에볼루션이다라고 한 거는 이제 여기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어떤 오퍼레이터를 하나 두고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오퍼레이터를 두고 요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냥 심볼릭하게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유니터리 에볼루션 하는 조건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또 다른 파이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파이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서 이쪽을 향하고 있다. 파이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유니터리 에볼루션을 하고요.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인베리언트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베리언트 하니까 사이 t 얘를 다시 쓰면 얘는 왼쪽으로 썼으니까 파이 제로하고 브라 벡터에다가 u의 대거가 되겠죠. 허미션 건주게이트를 넣고 ut 이렇게 쓰고요. 사이 제로. 자, 얘가 이거랑 같아야 돼.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초기의 스칼라 프로덕트랑 같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얘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돼야 되니까 이게 바로 이게 U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란 뜻이죠. by definition 수학적인 정의가.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클래시컬 메케닉스에서 리우빌 시럼에서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거의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이게 인포메이션이 보존된다는 뜻이기도 한데 자, 이 리우빌 시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강의는 유도하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내가 다른 대학원 강의에서 그러니까 여기 대학원 역학 강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드밴스드 미케닉스 강의 시리즈가 요 옆 다른 리스트에 있는데 제 채널에 요거의 렉처의 맨 마지막 26번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다만 요거 에센스만 얘기를 하면 그 고전역학에서는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그 어떤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뭘로 표현되냐면은 스테이트가 고전역학에서 어떤 예를 들어 입자 하나의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거는 그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이죠. 입자가 2개, 3개, n에서 굉장히 많아지더라도 그 전체 시스템의 스테이트를 표시를 하는 거는 그 모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이죠. 그거를 한 점에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일반화하면은 generalized coordinate와 generalized momentum이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어떤 스테이트는 뭘로 표현이 되냐면은 한 포인트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한 포인트로 표현이 될 거예요. 페이지 스페이스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Q 어떤 이제 우리가 그냥 많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일반적으로 있겠지만 그걸 다 퉁쳐서 Q라고 하고요. 위치 그 다음에 이걸 P라고 합시다. 여기에 한 점 여기서 한 점을 나타내는 거죠. 한 점이 한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우리 명확히 이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은 이 한 점이 어떻게 이제 이발브를 시간에 대해서 이발브를 하느냐, 그게 이제 운동 방정식이고, 여기서는 이제 해밀턴스 이퀘이션으로 정해지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것이 고전역학에서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스테이트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다, 확률적인 분포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얘가 어떤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분포에 있는 각 점들이 이제 스테이트에 해당할 텐데, 어, 이 분포가 어떤 에볼루션을 하게 되겠죠. 뭐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가지는 않겠죠.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왜곡이 된다든지, 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커지고 작아지진 않는데, 아무튼 이게 어떤 에볼루션을 할 거예요. 자, 요 페이지 스페이스 상에서의 덴시티를 우리가 로우라고 쓰고요. 이게 P, Q의 함수죠. T는 이제 파라미터로, 그러니까 타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근데 리브일 세어렘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리브일 세어렘은 얘를 따라가면서 미분을 하면 얘가 0이란 뜻이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머티리얼 디리버티브다 이런 말을 붙이는데, 뭐 한 점에서의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아니 픽스트, 그러니까 페이지 스페이스 상의 픽스트 포지션에서의 덴시티는 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플로우가 있으니까 변할 수가 있는데, 그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보면 내가 어떤 플로우가 있는데, 얘를 따라가면서 보면 어떤 이제 볼륨이 있는데, 이 볼륨에 해당하는 그 덴시티가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죠. 자, 얘가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은 뭐 여기 페이지 스페이스 상의 벨라시티 다이버전스가 0이고, 뭐 이 다른 말로 하면 인컴프레서블 플루이드란, 뭐지, 리얼 플루이드가 아니죠. 이미지너리 플루이드죠. 그러니까 PQ 스페이스 상에 있는 가상의 플루이드니까 인컴프레서빌리티하고 같은 이야기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제를 그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결국엔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서로 시작점이 다른 투 포인트가 있다, 디퍼런트 투 포인트가 있다고 죠. 디퍼런트 투 포인트가 있는데, 얘는 서로 이제 다른 상태에 있는 거죠. 다른 상태에 있는 게, 이게 가다가 플로우를 하다가 이게 서로 만날 수가 없죠. 만나면 컴프레스가 된다는 뜻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같은 아이덴티컬 투 포인트가 있다고 칩시다. 두 개 완전히 똑같은 상태, 운동량과 그 뭐죠? 모멘텀이 모든 파라미터가, 모든 베리어블이 다 똑같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플로우를 하다가 여기서 가지치기로 해서 하나로 똑같이 가다가 하나로 이렇게 나오다가 갈라질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게 가능하다면 이게 incompressible fluid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이게 정보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두 개 서로 다른 데 있었던 정보가 사라지는 게 되고, 이거는 없던 정보가 생기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인포메이션이 보존된다는 뜻이고요. 자, 이 경우를 우리가 퀀텀 버전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 그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의 컨셉으로 생각을 한다면 꼭 퀀텀은 아니죠. 아무튼 스테이트 벡터로 생각을 한다면 얘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원래 두 개 이거를 우리가 파이라고 하고 이걸 푸사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는 파이하고 푸사이가 원래 디스팅기 완전히 서로 다른 오소고날한 스테이트에서 이게 두 개가 아이덴티컬해지는 그런 상태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두 개가 아이덴티컬한 상태에서 이게 다시 오소고날해지는 상태로 바뀌는 자,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두 개의 스테이트가 오소고날 하던 스테이트는 계속 오소고날 하고 아이덴티컬 하던 스테이트는 계속 아이덴티컬 한 거니까 만약에 얘가 뭐가 파셜리 겹치는 그런 스테이트가 있더라도 이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사이하고 요거의 이 값이 인베리언트하다는 얘기죠. 타임 에볼루션. 자, 그래서 이 리우빌 세어렘에서 말하는 것과 그 타임 에볼루션이 유니터리 에볼루션이다 하는 것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역학으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에발브를 할 것이냐 이걸 좀 더 이제 들여다보는데 그 아주 작은 인피니테시멀 체인지 dt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t라는 스테이트에서 psi t가 하고 이제 psi 요게 시간이 dt만큼 지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시간만큼 지났을 때. 자, 요걸 따지려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psi의 t 플러스 dt는 이게 에볼루션 이런 걸 하나 쓰고요. 이외 t 요게 정의가 뭐냐면 t에서 t 플러스 dt까지의 에볼루션을 나타내는 거고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이미 우리가 했으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u에다가 다시 psi 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인피니테시멀하다고 했으니까 요 값이 그러니까 리니어 오더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1에서 만약에 이거는 t는 1이 되는 게 확실하니까 살짝 변했을 때 여기에 dt만큼 그 어떤 변화가 있을 건데 거기에 우리가 여기 어떤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한 오메가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하고요. 여기 컨벤션인데 그냥 마이너스 i 이렇게 씁니다. 뭐 i를 쓰는 이유는 명확해질 거고요. 뭐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안 써도 상관없는데 마이너스를 쓰는 건 이제 컨벤션이고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얘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돼야 되니까 u에 대거하고 u는 우리가 요거에 대한 요 인피니테시멀 에볼루션에 대해서 이걸 하면 1 더하기 i의 오메가의 그 허미션 컨주게이트 dt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의
오메가하고 dt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세컨드 오더는 무시하고 퍼스트 오더만 생각하면 1 더하기 i의 오메가 되고 마이너스 오메가 dt 세컨드 오더는 무시하고 자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1이 아니라 i 이렇게 써야 되겠죠. i 얘가 i가 돼야 되죠. 따라서 이게 i가 되려면 오메가의 대거하고 오메가가 같아야 되고 이런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허미션 오퍼레이터다. 오메가는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될 거고요.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특징은 뭐 저기 우리가 수렴물리 또는 뭐 리니어 알지브라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뭐 아이겐밸류가 리얼이고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쓰면 u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가 마이너스 i 오메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쓸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y 오메가 하고 u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psi t 플러스 dt 여기 이렇게 되는데 dt 빼기 psi의 t를 하면 이것은 u의 t 플러스 dt 빼기 1 하고 u의 t의 psi 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i 오메가의 dt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저기를 하면 정리를 하면 요게 결국은 얘가 결국은 u의 dt하고 psi 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이걸 만족을 하는 거를 이제 보일 수가 있죠. 또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또는 얘가 dt분의 d psi가 i 마이너스 i 오메가의 psi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자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타임 에볼루션 결정하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겠고요. 얘는 이제 i dt분의 d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h라고 하는 h바 이건 2파이분의 h인데 이걸 도입을 하고 이런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h바하고 오메가를 쓰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i h바하고 dt분의 t고요. d고 얘를 우리가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르고요. 이 해밀토니안은 이제 이 타임 어떤 퀀텀 스테이트의 타임 에볼루션을 이렇게 만족을 하고 psi는
H psi 이걸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단위는 하나는 H바하고 H바의 단위하고 그 다음에 이 DT분의 D니까 오메가의 단위죠. 오메가의 단위인데 얘는 1 오버 세컨드고 얘는 줄 곱하기 세컨드니까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해당하는 단위를 갖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얘가 어떤 의미의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퀀텀 스테이트의 타임 에볼루션을 결정하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이 타임 h가 어떤 값이 돼야 되느냐? 이건 타임 디펜던스만 갖고는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여기의 핵심은 그 타임 에볼루션은 타임 에볼루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얘는 또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로렌츠 시메트리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렌츠 시메트리를 만족을 해야 돼서 타임 에볼루션이 그 독자적인 어떤 에볼루션이 아니라 스페이스의 에볼루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푸사이의 스페이스 타임 디펜던스가 중요해지고요. 이 스페이스 타임 디펜던스가 로렌츠 시메트리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로렌츠 시메트리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 푸사이를 얻어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죠.